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나스닥 역사상 전례 없는 초대형 기업 공개, 즉 IPO가 예정되어 있죠. 오늘 해설에서는 스페이스X를 단순한 로켓 회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볼 겁니다. 대신 인공지능의 미래에 막대한 자본을 베팅하는 아주 거대하고 아슬아슬한 승부사로서의 스페이스X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스페이스X의 1조 7,500억 달러 가치부터 시작해서 스타쉽의 물류혁명, 스타링크의 새로운 시장, xAI 합병으로 인한 재무 부담,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IPO 투자 리스크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와 메가 IPO에 대해 살펴보죠.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잖아요. 이 목표 가치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스페이스X가 현재 우주로 가는 전 세계 화물의 무려 90%를 독점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팩트를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가 작년에 벌어들인 18억 달러 매출에 무려 90배가 넘는 가치를 지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을 뒤흔든 테슬라의 가치 평가가 매출의 16배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 시장이 스페이스X에 거는 기대감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비전의 원동력, 바로 스타쉽이 가져올 물류혁명이죠. 지금 1단계 로켓을 재사용하는 펠컨 9만으로도 이미 기존 경쟁사들보다 물류 비용을 85%나 후려쳐서 킬로그램당 4,200달러 수준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스타쉽을 통해 2단계 부스터까지 완전 재사용에 성공해서 비용을 킬로그램당 185달러까지 떨어뜨려야만 진정한 의미의 우주 물류 혁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초속 8km, 섭씨 10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열차 폐막이 박살나는 문제가 심각한 기술적 지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스케줄이 흔들릴 정도죠. 일론 머스크 본인조차도 완벽한 재사용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세 번째 파트는 스페이스X의 든든한 캐시카우, 스타링크와 차세대 시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성장세가 미쳤습니다. 1천만 명의 고객을 바탕으로 1년 만에 매출이 50%나 뛰어서 100억 달러를 가볍게 넘겼어요. 문제는 이 폭발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버전 3 위성들을 띄워야 하는데 그 거대한 녀석들을 우주로 나를 수 있는 건 오직 스타쉽뿐이라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맞물려 있죠. 그리고 이들의 다음 타겟은 바로 다이렉트 투 셀, 즉 D2C 기술입니다. 복잡한 안테나 없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랑 위성이 직접 통신하는 거예요. 이게 상용화되면 물류, 농업, 심지어 군사통신까지 판도가 바뀔 겁니다. 물론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이 엄청난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박이 한창이긴 하지만요. 네 번째 파트, 바로 xAI 합병으로 인한 재무적 압박과 AI 전환 비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스타링크로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는데 왜 굳이 IPO를 해? 정답은 바로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2024년 스페이스X의 자본 지출이 무려 5배나 폭등해서 200억 달러를 뚫어버렸어요. 머스크가 갑자기 AI 전쟁에 뛰어들면서 그 거대한 야망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까느라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신생 AI 기업인 xAI와 합병하면서 2025년에만 무려 64억 달러라는 뼈아픈 단기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게다가 D2C 사업을 키우겠다고 에코스타 주파수를 19억 달러에 사들이고 새 위성을 1만 5천 개나 더 쏘겠다고 발표했죠. 이 엄청난 현금 소모를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공모 시장의 자금줄을 애타게 찾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이번 IPO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인 우주 데이터 센터와 궤도 컴퓨팅입니다. 지구에 짓는 데이터 센터랑 우주에 짓는 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상에서는 막대한 전기 요금에 열 식히내라 들어가는 냉각 비용, 게다가 각종 규제까지 골칫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반면에 우주 궤도로 올라가면요. 지상보다 30%나 효율이 좋은 태양광 에너지를 무한대로 뽑아 쓰고 우주의 차가운 진공 상태 자체가 완벽한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규제 프리존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궁극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이 미친 엔지니어링 도박이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는 단순한 우주 택배 회사가 아닙니다. 다가올 1천억 달러 규모의 AI 시대에 인프라를 장악하는 말 그대로 우주판 엔비디아나 우주판 TSMC로 군림하며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독식하게 될 거라는 점이죠. 마지막 6번째 파트.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투자 리스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제동을 좀 걸어볼 필요가 있겠죠. 상장이 되면 시장에서 아주 위험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겁니다. 5대 냉면 분할 소식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열광하며 몰려들겠지만 초기부터 베팅했던 벤처캐피털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완전 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이들은 상장 직후에 엄청난 유동성을 이용해서 재빠르게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 할 텐데 이때 쏟아지는 매물 폭탄에 주가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바짝독을 품고 추격하고 있어서 스페이스X의 독점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 못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스타쉽의 기술적 한계도 여전하고 지금의 AI 투자 열풍 자체가 언젠가 터져버릴 거품일 수 있다는 공포감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머스크 한 사람에게 회사의 운명을 쥐어주는 차등 의결권 구조까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한가득입니다. 자, 오늘 해설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1조 7,500억 달러라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우주 AI 사업으로의 전환에 회사의 명운을 건 수치입니다. 둘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스타쉽이 물류비를 미친 듯이 깎아서 스타링크 확장에 돈을 대야만 하죠. 셋째, 우주 데이터 센터는 성공만 하면 초대박이지만 당장은 피가 마르는 초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넷째, 다가올 IPO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엑시트로 인한 주가 하락 리스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스페이스X 메가 IPO에 숨겨진 거대한 전략과 날카로운 리스크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복잡한 이슈의 뼈대만 확실하게 발라내는 명쾌한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